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젊은 시절 복부비만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허리둘레는 무려 36인치였죠. 요통이 너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비만의 원인은 급하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은 거꾸로 젓가락 식사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해 음식을 먹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하면 음식을 지나치게 빨리 먹게 될 우려가 있고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나트륨, 지방 등이 많이 녹아있는 국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숟가락을 식탁에서 치우고 젓가락만 이용해 천천히 음식을 먹되 젓가락을 항상 들고 있지 말고 음식을 한번 집어서 입으로 넣은 뒤에는 반드시 내려놓도록 합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포만중추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약 15분에서 20분이 흐르면 서서히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젓가락으로 천천히 먹으면 이전과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훨씬 더 강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식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영향력이 큽니다.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 5적은 결, 염, 가, 속, 탄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끼니를 때우는 결식, 짜게 먹어 혈관의 압력을 가중하는 염식, 자신의 적정량보다 많이 먹어 비만을 일으키는 과식, 과식의 원인이 되는 빨리 먹는 속식,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먹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탄식입니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 중에서 최근 들어 위험성이 강조되는 요인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인 탄식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으로 분해되고 인슐린이 작용하여 잉여 혈당을 지방으로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됩니다. 소가 풀만 먹어도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이유와 일맥상통하지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중독물질처럼 작용합니다. 2004년 뉴욕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왕 박사 연구팀은 페트 전산화 촬영을 이용하여 비만인과 마약 중독자의 대뇌 호르몬 전달 체계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군의 대뇌 영상 모두 동일하게 선조체 도파민 D2 수용체의 숫자가 감소해 물질이나 약물에 대한 강박적 탐닉을 조장하는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특정 맛에 대한 탐닉이 강한 사람의 뇌 보상회로는 점점 마약 중독자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큰 중독성을 자랑하는 맛이 단맛, 즉 탄수화물의 맛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극단 처방으로 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였지만 이 방법은 지방이 혈관을 손상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우리 뇌의 주요 공급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서는 제대로 버티기도 제대로 된 업무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 식사에 2대1 거꾸로 식사를 결합하여 탄식을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대1 거꾸로 식사법은 식탁 위의 음식물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하게 균형 맞출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2대1 거꾸로 식사법에서 2대1은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탄수화물 음식을 1 먹었다면 비탄수화물 음식은 그 2배인 1을 먹자는 것입니다. 거꾸로는 식사의 순서를 바꿔 먹는다는 것입니다. 2대1 거꾸로 식사법은 우선 과일을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일을 식사를 마친 후 입가심으로 먹는 편이지만 식사 전에 미리 먹으면 입맛을 깨우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반찬 1젓가락, 단백질 반찬 1젓가락을 먼저 먹은 후에 밥 한 술을 뜹니다. 이 과정을 1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채소 1젓가락, 지방이 들어간 반찬 1젓가락을 먹은 후 밥 한 술을 뜹니다. 이 과정을 2라고 하고 1과 2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식사합니다. 즉 채소 1젓가락, 단백질이나 지방 1젓가락, 밥 1젓가락, 다음은 채소 1젓가락, 다른 지방이나 단백질 1젓가락 이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음식과 비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이 조절됩니다. 이때 식탁 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각종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들이 고루 놓여 있어야 합니다. 2대1 식사법을 즐기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시간을 늘리고 음식을 먹는 도중에 나누는 대화 시간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배에 불어닥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음식을 먹고 나서 평균 약 15분 정도 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는 평상시보다 부드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의 섭취로 인해 만족을 느낀 우리의 신경이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나눈 대화는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도 강화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와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저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74kg에서 62kg으로 체중이 12kg 감소하였고 허리 둘레가 36인치에서 30인치로 6인치에 감소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요통이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거꾸로 식사법을 비만인 환자들과 당뇨인 환자분들에게 주로 처방합니다.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20에서 60 정도까지도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식사를 한 사람들의 혈당은 평균 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동일인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하게 한 다음 재본 혈당이 평균 27 정도 상승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외모 또한 놀랍도록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사람들 모두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누가 보아도 이전에 비해 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꾸로 식사법은 식사량을 줄이는데 부담을 가진 중년층에게도 적합한 방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체중이 빠지니 특별한 영양소의 결핍 없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만감이 높은 채소를 먼저 섭취함으로 인해서 식사량을 줄여주고 혈당 지수를 낮춤으로써 당뇨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장 건강이 향상되며 오래 씹어야 하는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는데 이로 인해 포만 중추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므로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바쁜 일과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염과 복부 비만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천천히 식사하고 섬유질과 단백질 섭취를 탄수화물 섭취보다 많게 한다면 위장관 운동의 개선, 건강 체중, 활기 있는 체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함으로 리더분들 앞에 닥쳐올 비만, 당뇨, 노화를 잡을 수 있다면 한 번쯤 실천해 봄직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